그냥 미친 거였어. 차 한 잔 좀 갖다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소연아리 뮤지컬 배우 박소연입니다. 이번엔 무엇이 댄버스 부인을 그렇게 만들었나 답을 찾을 순서입니다. 무엇이 댄버스 부인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댄버스 부인은 레베카를 어릴 때부터 돌보던 사람으로서 맨덜리 가의 집사입니다. 레베카가 죽은 후 늘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으면서 새 주인인 나가 맨덜리에 들어왔을 때 무척 배척적이고 냉담한 자세를 취하죠. 죽은 레베카가 살아서 돌아올 거라는 광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는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레베카가 죽기 전에 암 말기였다는 사실을 본인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화가 나서 절망적이어서 어쨌든 뭐가 됐든 저택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인데요.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댄버스 부인 무섭습니다. 저는 사실 무서워서 댄버스 부인 계속 고용을 못했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경직돼 있고 여유가 없이 느껴지거든요. 레베카를 독점하고 싶었던 게 느껴져요. 자신이 모르던 레베카의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되니까 분노가 어마어마하죠. 레베카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라는 말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레베카가 살아있을 때 두 사람의 관계가 어땠을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댄버스 부인이 레베카를 마치 자신의 일부처럼 생각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아니면은 레베카가 이렇게 사람을 쥐고 흔드는 모습에 자기 일부도 맡기고 좀 의존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의존한다는 게 유하고 부드러운 사람들만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센 사람들이 자기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없으면 확 무너지시는 모습도 있어요. 댄버스 부인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광적인 집착. 집착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없으면 나는 안 돼. 이게 없으면 나는 화가 나. 이게 없으면 나는 공허해.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누구에게나 원래 이런 건 있거든요. 그것만으로 이상한 건 아닌데 그게 강도가 너무 세져서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나 커지고 내가 그게 힘드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강한 액션을 취하는 거, 그런 것들을 집착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집착이 어떤 경험과 연관이 있나요? 그 수수께끼를 알아보려면 집착의 숨겨진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집착이라는 게 각기 대상이 달라요.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힘일 수도 있고요. 겉으로 드러난 대상이 있고요. 그 대상에 숨겨진 의미도 있어요. 차이가 있군요. 내가 돈에 집착하는 것 같아. 돈을 통해서 관심을 얻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힘을 얻고 싶어요. 힘을 통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속의 의미가 있고 그게 속으로 채우고 싶은 게 뭔가를 알아보면은 무슨 경험을 했는지 그 사람만의 이유를 좀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추리인데요. 댄버스 부인의 레베카에 대한 집착은 레베카를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을 때 무엇이 채워져 있었나를 생각해 본다면 레베카가 자기는 못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을 조정하는 어떤 그런 쥐락펴락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열망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상당히 색다른 각도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레베카에 대한 집착. 제가 볼 때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집착의 성향은 어떤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게 되는 건가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채워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끌리는 경향이 있으신데요. 마음의 허전함, 공허함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클수록 이런 경향이 심해지고 집착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으로서 특별한 조건 없이도 사랑받아본 경험이라든지 칭찬받아본 경험이 적을수록 사실 집착의 강도는 심해지는 거죠. 어린 시절에는 만족을 못할수록 생기기 쉬운 것 같기는 해요. 좀 더 커서는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 공허함을 달래는 방법들을 익혀나가는데 그런 노력을 읽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내가 이렇게 공허함을 달래는 게 의미가 있고 이런 방식도 인정받을 수 있구나라고 집착의 강도를 조금 약화시키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건데 그런 사람마저 없어. 크면서 집착 성향이 더 강해질 수 있죠. 강박이나 집착은 개선이 될 수는 있나요? 저한테는 체력이나 체형이 바뀔 수 있나요? 이런 질문과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어떤 공통점이 있으시냐면 충분한 시간이나 반복이 필요한 것 같아서 운동에 비유하자면 헬스장을 큰맘 먹고 가셨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열심히 해보려다가 막 다쳤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속상하고 괜히 갔어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마음에서도 일어나요. 근데 이제 그때 기운 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가르쳐주는 트레이너가 있다라면은 헬스장에도 정을 붙이듯이 자신의 성향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실되게 너는 이런 모습이나 이런 의도야라고 비춰주면 좌충우돌하더라도 개선이 잘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비난이나 공격이 아닌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의 베이스가 되는 거죠. 보통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치고는 상대방을 위한 마음의 베이스가 안 되고 상처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집착과 강박을 고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과 반복이 또 필요하다는 말씀. 성향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나 좋은 치료자가 있다라면은 보다 좀 편하게 마음을 안 다치고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극중의 댄버스 부인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고 압도적이거든요. 꼿꼿하고 센 이미지라서
나서 사실은 초반에 정신을 의심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멀쩡해 보여요. 제가 조금 이상하다 생각한 건 레베카가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그녀의 정신세계가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그때 하게 되는데, 스토리 모르고 볼 때는 진짜로 레베카가 죽은 게 아니라 돌아오나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정신이 이상한 거였어. 댄버스 부인은 왜 그럴까요? 이런 어떤 현실 부정, 현실 도피 이런 증상. 혹시 살면서 이건 꿈일 거야,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리가 없어 라는 생각하신 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의 극단적인 버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신이 절대 겪고 싶지 않았던 상황을 갑자기 겪으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실을 부정하기 시작하거든요. 일종의 안전장치를 거는 건데요. 마음이 좀 미처 덜 자라신 분들이 있거나 충격이 너무 크면 부정에 빠지는 강도가 되게 커져요. 그러면은 과연 댄버스 부인에게 레베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다시금 생각에 빠지게 되네요.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저 오늘 밤 댄버스 부인에게 레베카는 어떤 존재였을까 생각하느라고 잠 못 잘 것 같은데요. 사실 일상의 인물들이 아니고 드라마 속의 인물들이다 보니까 성격들이 좀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됐달까요? 그래도 혹시 굉장히 좀 이런 비슷한 인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혹시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뭐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사람이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주변에 가까운 인물이 이런 사람이 있다. 설마 있을까 싶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거리를 두시죠. 대부분의 비극은 거리를 두기 어려워서 생기죠. 맞습니다. 맨날 회사에는 나가야 되고 맨날 학교도 나가야 되고 집에 계속 가야 되고. 집이 나오네요. 집에 있어. 꼭 마주쳐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있었을 때의 자기가 느꼈던 감정 이런 것들은 그곳에다 놔두고 집에는 자신만 돌아오세요. 페르소나라고 할까요? 그 장소에 갈 때는 자기를 감싸는 가면을 가지고 갔다가 가면을 벗고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거의 초능력에 가깝지만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기는 해요. 보통은 집에 이를 갈고 돌아오죠. 이를 갈지 않으려면 감정을 거기다가 두고 와라. 그렇죠. 명심하겠습니다.